자, 다음번으로는 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발 입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나라가 120개국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외교력이 부재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도 좀 논란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가 입국 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취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냐 이제 이런 논란을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점점 더 확대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여당이 먼저 얘기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정부에서도 무조건 한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 상당히 옳지 않은 정책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역과 이런 그 오퍼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이 입국 금지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건강 확인서만 떼가면 예외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디테일까지 해서 외교 당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나라는 상당히 특별 입국 절차라는 걸 통해서 검역도 하고 한국의 연고, 그다음 한국의 묵을 호텔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해서 입국 금지보다는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아까 이제 우리 외교부 장관이 그런 말씀하셔서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런 나라들도 꽤 있죠. 우리가 120개국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못 들어본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아무래도 이런 의료 기술이라든지 검역 관련돼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나라가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발언은 또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도 일부 저도 수긍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호주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극복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한 나라의 자존심으로 견뎌본다 그러면 분명하게 무리하게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막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외교부가 좀 더 외교적으로 잘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무슨 성과가 있는 건가요? 외교는 사실은 굉장히 실리를 중심으로 국가 간의 기싸움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방역이 안 된 국가라고 해서 너하고 우리하고는 좀 수준이 틀려. 이거는 저는 괜한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필요할 때 그런 입국 제한이라든가 격리 조치를 통해서 서로 우리 것을 풀려고 할 때 좀 딜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우리도 하나의 힘이 돼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다른 국가들한테는 맥없이 당하고요. 일본에 한해서는 일본이 우리의 입국 제한을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우리 입국 제한 안 했습니다. 아니 어쨌든 특별 입국 절차를 하는 거죠. 일본이 정한 절차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지금 절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조금 의아해합니다. 일본에 한해서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유럽도 합니다. 이런 그 감정적인 대응에 정부의 전문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미래통합당은 모르겠어요. 20대 될런지 21대 이런 걸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부의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담당 부처의 장관들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경질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책임자를 저희가 경질하는 게 사실은 사령탑을 없애는 거니까. 그러나 사후에 꼭 책임을 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절차를 국회에서 꼭 만들 것입니다. 저는 정말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의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그 100개국이 넘는 데서 우리가 입국 제한이라든가 격리 조치를 당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전염병과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이것들이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얼마나 타격을 줄지 아마 상상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행업계하고 항공업계는 거의 파산일보 직전이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병역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굉장히 경제 전체적인 문제를 갖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연아 의원님께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지금 타격이 크다고 말씀하신 게 저도 그게 아마 이 적절한 지금의 입국 제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상 원인과 결과를 뒤섞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제한한 나라들이 많은 거는 굉장히
저희도 속상하고 뭐 안타깝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다음으로 이탈리아 사태 나기 전까지는 확진자 숫자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발발을 했던 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던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의 31번 확진자 신천지 교도에서 그 전까지는 수십 명 규모로 관리가 되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그 굉장히 특이한 경우로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뭐 입국을 막는다든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지 않는데 그러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국제법상의 상호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하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입국 제한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선제적인 제한을 하면 그 나라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지 않고 국내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가 그 뒤에 갑자기 31번 확진자가 발병을 하면서 종교적인 특수한 이유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사태가 왔습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이 지금 거의 뭐 팬데믹 상태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 관계죠. 원인과 인과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빨리 해결이 됐으면 싶어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약간 좀 사실 입국 제한을 한 건 아니고 유럽 5개국을 포함해서 일본과 그 6개 국가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실 거면 특별한 입국 절차를 거치십시오라고 해서 입국 제한을 한 게 아니라 특별 입국 절차라는 것을 둔 것인데 일본은 약간 질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반한 감정을 부추겼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경우는 지금 특수한 게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산되면은 아베 총리가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지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반한 감정을 자극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어떠한 보복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 입국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외교와 관련해서 지금 이 사태가 터지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참 귀에 들어왔어요. 최소한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목적 입국이라도 허용될 수 있게끔 외교부에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라. 근데 그 말씀을 왜 입국 제한 국가들이 이 정말 폭발하는 시기에 강경화 장관이 앞장서서 먼저 안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100개가 넘어간 다음에야 대통령이 그 지시를 하셔야 됐는가. 강경화 장관이 처음에 10개, 20개 됐을 때부터 우리가 앞서 코로나가 얼마나 폭증할지 모르니 입국 제한 당하더라도 최소한 기업인들의 어떤 정상적인 경제활동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외교부 장관 직을 걸고 내가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셨어야 돼요. 장관이요? 네, 그 메시지 그렇게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전혀 그런 말씀 없이 오히려 주변국의 정서를 자극하는 이 방역 후진국들이나 입국 제한한다 이런 불필요한 정치성 논란을 만들어내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외교부 장관 하실 일까지 대신하시느라 참 힘들겠다는 생각마저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코로나19 사태가 처음에 신천지 맞이하면서 폭증할 때 강경화 장관 독일에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군축회의 관련된 회담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그때도 국내 언론에서 많은 질타를 했죠. 지금 군축 관련된 회의가 아무리 중요하고 기존에 설정된 일정이라 할지라도 나라에서 입국 제한당하는 국가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현장으로 복귀해서 일선을 지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물음에 대해서도 강경화 장관이 뭐라고 답할지 잘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동맹으로서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끝까지 여행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여전히 후베이성 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14일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입국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국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면 통과해 줍니다. 증상이 없으면.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주요 지자체들이 상호 통보 없이 비행기 타고 간 우리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열악한 시설에 14일간 넘게 격리시켰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가 중국 정부에게 제대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던가. 저는 일본에게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가 과하다, 감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본이 과한 거죠. 네, 우리가 일본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과한 게 아니고 일본이 과하게 한 상호주의. 그 상호주의가 왜 중국 앞에서는 길을 못 쓰는지 일본에게 펼치는 상호주의를 우리도 중국에게 똑같이 그 상호주의로서 진즉부터 펼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불만이 외교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은 이제 지방 정부 몇 곳에서 이제 그런 조치를 한 거죠.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의심 환자가 생기면 어느 정도까지 격리했다가 다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자꾸 눈치 본다,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정 부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치를 본다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손해보고 남의 이익에 복무했을 때 그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정부가 취하는 중국 관련된 입국 금지 조치를 안 하고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중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다시잖아요. 30%가 중국입니다. 모든 원자재 부품 다 중국에서 소싱해 와서 중국에 또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경제입니다. 아까 기업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인들이 좋아할까요? 저는 정말로 우리가 중국을 잘 이용하고 중국과 함께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정부도 그런 고민을 하고 그 고민 속에서 특별 입국 절차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입국 절차 중국이나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들을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경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되지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정쟁의 수단으로 해서 네, 정쟁의 수단이 자꾸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국 우리 국민들과 국익만 손해보지 않느냐 예. 그런 답답함이 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여당만 아시는 중국과의 어떤 손익계산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눈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대체 중국하고 관계에서 무슨 이익이 있는지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그 이후에 손해본 건 없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야당 국회의원인데도 그런 어떠한 통계나 자료도 받아본 적이 없고 여당의 일방적인 그런 수세적인 답변만 갖고 얘기를 모든 하셨습니다. 경제 통계지 보면 나오는데. 경제 통계지에서 어디 중국과의 관계에서 총량적인 얘기만 나오지 이런 저희의 입국 제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가져왔다는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통계가 있다면 정부가 아니 없는 통계도 만들어서 발표하시는 여당인데 누가 그런 게 없는 통계를 통계가 만들어요? 있었으면 알겠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정부가 네. 하신 일을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정말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우리 정말 경제에도 많은 국민의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자, 이렇게 경제 수출은 물론이거니와 또 이제 내수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바이러스보다도 경제난이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